대통령은 화요일 이란에서 발전소와 다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말하며 마감 시간을 동부 표준시로 화요일 밤 8시로 연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이제 FDD 연구 분석가 아흐마드 샤라이와 함께하겠습니다. 팍스의 리브 나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될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주나요? 무엇보다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란이 협상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기한을 4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인들이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지문은 없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엄격한 조건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반.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4시간 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2, 3주 동안 우리가 봤듯이 보통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거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월요일 아침에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는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한을 정해두었습니다. 전신이 언급한 것처럼 양측은 여전히 거리가 멀고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처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란인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걸프 지역의 민간 인프라와 미국 기지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이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사가 있다는 지문은 없습니다. 보기에는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같은 중재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을 연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란인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그 교통의 요충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욕설을 섞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진짜 혼란이 올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인들에게 해협을 다시 열라는 압박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해협이 폐쇄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이 사실상 꽤 뚜렷했다고 믿습니다. 유가가 크게 올랐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시장이 열리면 이번 주말에 일어난 일들의 실제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갈등이 고조되거나 외교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현재의 유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석유의 양 때문에 유럽의 걸프 국가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유능한 국내 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이 기한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8시에 지나고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인프라와 주요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들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른 아랍 국가들을 공격할까요? 네, 그러니까 걸프 지역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이 이슬람 공화국의 표적이 될 것이고 석유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프 전역의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이미 지난 5주 동안 이란의 광범위한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는 쿠웨이트의 석유 인프라와 담수화 시설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공격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이란이 공격을 받는다면 이러한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단지 한 곳의 시설만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이 이러한 시설들을 겨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담수화 시설들은 이 국가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를 유지할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들이 공격받으면 인도주의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그 지역에 갇혀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일에 영향을 받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게 될까요? 이것이 그들의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국은 그들에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요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들의 방공 시스템이 많은 공격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파트너들이 걸프 국가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과 보아스는 이들 국가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들 중 일부가 미국이 벌이는 싸움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정권의 치명성과 얼마나 무자비한지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이 분쟁이 벌써 6주차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언급했던 바로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의 의견으로는 이 일정이 6주를 넘어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연설에서 앞으로 2, 3주 정도가 남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떤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이죠. 저는 일정이 전장 상황의 변화에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전이 시작된 이후로 특히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와스가 이란의 군사 인프라와 전쟁 수행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들을 겨냥하는 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언급했던 그 일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상황이 변하거나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다른 미사일 도시나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 일정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란 군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란이 F-15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이란 산맥에서 생사를 건 구조작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란이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그리고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미국은 이런 역량에 어느 정도 놀랐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이 얼마나 많은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보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그 수치가 꽤 달랐던 것을 봤지만 공습이 이란이 한 번에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적어도 외부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런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가서 왜 이란인들이 그곳에 사실상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까요? 이게 이 지역의 새로운 일상이 된 건가요? 그리고 후티와 함께 바브 알만데브 해협까지 이 사태에 끌어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쪽도 주시하고 계신가요? 아바에만데브 해협은 여전히 중요한 곳이며 봉쇄되면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후티가 보복을 피하기 위해 공격을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지 않는 한 말이죠. 지금까지 후티가 주장한 공격은 4번 또는 5번 있었습니다. 모두 유급당했습니다. 저는 후티가 전략적으로 바바 에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거나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 전쟁을 확대시킬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화를 분쟁에 끌어들이는 격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말은 지금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당분간 후티는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재화나 이스라엘 쪽에서 대규모 약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다리와 발전소의 날이 후티가 분쟁에 뛰어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항상 후티가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지역의 석유 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보복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티는 당분간 이스라엘 공격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걸프 국가 에너지 시설 공격은 전쟁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 그들이 감수하고 싶지 않은 위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그들은 이번 작전, 즉 에픽 퓨리 또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으르렁거리는 사자 작전의 초기에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색 및 구조 지역에서 일부 공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협상에서 설정된 목표에 있어 미국과 계속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그 외의 위협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권과 그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는 분명한 공조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또한 헤즈볼라와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매일 북부 지역을 공격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의 위협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볼 때 에와이아는 레바논의 이러한 대리 세력이나 후티 반군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도 동시에 이 전선을 주시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전반적인 목표, 즉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고 다시는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이익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웃 국가들을 겨냥할 수 있는 군사력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와 이스라엘이 목표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도 다시 공격받기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이는 협상 요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원한다면 이스라엘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할까요? 제 생각에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적어도 전쟁 목표 측면에서 볼 때 군사력, 해군력, 공군력에 심각한 약화가 있었으며 이것이 처음부터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치 지도부와 군사 지도부 일부를 겨냥한 것을 보면 그들은 목표에 대해 역할 분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문을 열었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 전술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공격과 세화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 인프라, 탄도미사일 및 그 발사대의 목표를 식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메이르 에우바르와 이스라엘은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목표에 대해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 영토에 있던 무기체계 장교를 구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흐마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공격적인 위협은 동부 표준시로 오후 8시 다리나 발전소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최후 통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기대를 걸기 위해 이 기한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언급했듯이 파키스탄, 이집트, 사는 아랍 보도에 따르면 기한 연장이나 시간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듯이 그 기한은 동부표준시로 화요일 오전 10시에 끝나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8시입니다. 문제는 이란인들이 그 중재자들에게 연장을 요청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그 순간 협상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제와의 외교관들은 이란과 그들의 이란인 상대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들은 보통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나중에야 공개됩니다. 하지만 제 말은 이런 연장이 항상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연장됐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끝났어야 했지만 4월 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것이 다시 연장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요일 오후 8시, 즉 4-8시 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이 중재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기한을 더 연장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시간이 지나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아침에 그가 협상 업데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마드 씨, 라이브 나우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대화였습니다. 대통령이 욕설을 섞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다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위협한 내용을 분석했죠. 그리고 이 내용은 폭스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트레인스트 기자는 보도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파원 트레이 인스트와의 협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란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속하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폭파시키고 석유를 장악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처럼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될지 지켜봅시다. 그들이 기한을 연장할지 두고 봅시다. 여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